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저의 이혼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간 나름 정성껏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교수 임용될 때까지 나름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시중까지 다 맡아 했죠. 그런데요, 돌아온 건 뭐였냐면 내가 필요 없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고, 남편은 이미 저 몰래 내연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혼낼 줄 알았다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받으며 굳이 이 집안 며느리로 있겠다고 고집 피울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몸도 안 좋아져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 이치가 맞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인성이 안 된 아들 덕은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인생이 송두리째 꼬여버린 시모의 최후를 보고야 말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아들의 어머니가 가진 고생을 하며 혼자 키운 사람이라 금쪽 같은 아들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똑똑하고 시어머니 말도 잘 듣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결국은 교수의 뜻을 두고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임용 전 박사과정을 하는 도중에 저와 결혼했어요. 저는 대학원 졸업 후 나름 이름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셨고 저를 처음부터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 못지않게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 집안도 그럭저럭 유복했고 소위 말해 곱게 자란 편이에요. 다행히 시댁은 아들 공부를 원하는 대로 시킬 만큼 여유는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참 인자해 보이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저에게 진심을 담아 부탁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곧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 학문에만 전념하느라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벌이도 시원찮은 건 사실이야. 그래도 너같이 좋은 짝을 만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앞으로는 우리 아들 너만 믿고 부탁할게. 아들 내조만 잘해주면 내 평생 은혜 잊지 않으마. 아마 우리 아들이 교수 임용되면 네가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이 될 거다. 걱정 마셔요, 어머니. 제가 그이 열심히 내조해서 꼭 좋은 결과 낼게요. 저희 친정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 네가 말이라도 그리해주니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정말 고맙다, 새아가.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말에 저도 남편이 잘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절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나름 기대도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랑 꽤 잘 지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가 아닌 만큼 완벽한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며 적당히 맞춰가는 관계였죠. 결혼 초기에 우리 부부는 남편의 교수 임용이 코앞이라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 가지는 일도 미루기로 했어요. 당신 교수 임용되고 나서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가져도 늦지 않아. 내 나이 겨우 30인데 애 갖는 게 뭐 그리 급해? 우리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때 아이는 생각해보자. 그래.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손주를 바라시는 눈치라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
어쨌든 당신 생각도 그러니까 나 박사 논문도 끝나고 교수 임용 결정되고 나면 그때 우리 아이는 고민하자. 아무튼 내가 당신 덕에 참 편하게만 살아서 참 미안하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한 배를 탄 부부잖아. 당신이 잘 되어야 나도 친정에서 큰 소리 치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고 나 나중에 사모님 소리나 듣게 해줘. 알겠지?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아이 갖는 문제는 미루기로 동의했죠. 제가 정말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저리 말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남편 기 살려주려고 얘기한 거죠. 어쨌든 남편의 앞날을 위해 어머니도 희생하시고 저 역시 남편 대신 직장을 다니며 살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시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실 때도 있어서 숨통이 트이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내가 잘하겠다는 다짐만 가지고 살기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결혼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남편은 연구와 논문 때문에 돈 벌 생각은 꿈도 못 꿨고 결국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했거든요. 회사 일하며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을 꾸렸고 심지어 시댁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어머님이 늘 계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을 쓰고 있었고 집안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미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하루 돈 버느라 고생했어. 저녁은 내가 미리 해놨어. 얼른 손 씻고 밥 먹어. 아,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집도 다 치워주시고 아침에 엉망이었을 텐데 그냥 놔두시지. 네가 회사 일에 살림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건 내가 왜 몰라. 우리 아들은 박사 논문 쓰느라 정신 없잖아.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야지. 미안해할 필요 없다. 어머니가 한껏 차려주신 저녁상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아니었던 터라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평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받들어만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잘 아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남편에 대해 불만을 가질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제가 귀해서 그러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 불만이 생겨 문제를 삼거나 남편이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하신 거였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아들 내외 집을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드나드신 거죠. 남편은 집에 있을 때도 어머니의 챙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단둘이 밥 먹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까지 서재에서 논문만 쓰고 나와 앉지도 않길래 제가 잠깐 방에 들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좀 같이 먹을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외식하는 건 어때? 나도 퇴근하고 힘들었는데 혼자 밥까지 먹으려니까 너무 외롭다. 하지만 저의 부탁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에 눈을 고정하고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바쁜데. 당신 퇴근 전에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거 먹어서 지금 배도 안 고프단 말이야. 나는 나중에 먹을게. 당신 배고프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가. 제가 볼 때는 딱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듯한데 핸드폰을 보며 대답하는 모습이 어쩐지 서운했죠. 내가 힘들게 생활하는 거 알면서 와이프와 어머니가 자기 챙기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운한 마음에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상황을 보시곤
급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고, 얘. 네 남편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부담 주지 마라.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도 알잖아. 예민해서 저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놔둬라. 어머니, 제가 그 애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도 좀 하고 같이 밥 먹자는 건데요. 그게 뭐 얼마나 시간을 뺏는 일이라고 그러세요. 알지. 네 마음도 알지만 지금은 네가 조금 참아야 한다. 교수 임용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가 모를 거야. 우리 아들 지금 다른 생각으로 방해받으면 안 돼. 자꾸 싸울 일 만들지 말어라. 저를 달래듯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하고 왔더니만 마침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안 해주면 본인이 어지러 놓은 것도 안 치워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제가 남편의 늘어놓은 옷가지며 먹다 남긴 음식들로 집이 엉망이 된 걸 치우다가 짜증이 나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닌데 왜 이런 치닥거리까지 해야 해? 그거 치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내가 정신을 딴 데 집중하느라 못할 수도 있지. 우리 엄마는 조용히 다 해주시는데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잔소리 좀 늘어놓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심지어 시댁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려운 일 아니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생각해봐.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당신 어질러 놓은 것까지 치우려는데 짜증이 안 나겠어? 그날 우리 부부가 좀 투닥거리면서 다퉜는데 그게 어머니 귀에 들어갔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며칠 후에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가, 혹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불만이 있더라도 티내지 마라. 우리 애가 공부만 하느라 다른 일에는 원래 조금 덜렁대고 이런저런 게 부족하긴 해도 그게 다 네 덕분에 채워질 거 아니니. 누가 뭐래도 네가 우리 집 보배 며느리라는 건 내가 안다. 네가 괜히 잔소리하면 우리 아들 마음만 불편할 게 뻔해. 내가 도와줄 테니 둘이 싸우지 말어. 시어머니께 저는 푸념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도와주는 게 없어요. 이건 어머니 잘못도 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그이가 저러죠.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아유, 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아들을 받들어 키운 잘못도 있어. 그래도 네 신랑이잖아. 중요한 시기니까 힘든 거 참고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교수 임용만 되어봐라. 그때는 너 고마운 거 다 할 거다. 시어머니의 말에 결국 저는 또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어쨌든 남편 앞날을 위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저를 위하는 듯 해도 역시 어머니의 관심과 배려는 늘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저를 달래는 것도 결국 남편이 불편할까 봐 그러시는 거고요. 그때 종종 남편과 다투며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정말 공부만 할 뿐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화장실 청소 한 번 하지 않았고 자기가 벗어놓은 옷이나 먹은 그릇조차 제자리에 둔 적이 없었죠. 만약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아들 뒤치다꺼리를 안 했다면 정말 저와 매일 싸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놈의 인간관계는 그리도 챙길 게 많은지 저보다도 회식이 많았어요. 사회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인맥이라며 온갖 술자리에 불려다녔죠. 처음에는 연구하다 보면 교수님들이나 선배들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는 연락을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물었어요. 오늘도 술자리가 있다고? 대체 이번엔 또 누구 만나는 건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까 교수님들 모임이야.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 임용 코앞인데 안 나갈 순 없지. 근데 이번 주에만 연달아 당신 메일이잖아.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늦으면 내가 어떻게 이해해?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나도 내가 할 일 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당신이 인맥이 있어서 나한테 덕보게 하는 거 아니면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내 동기들은 다 마누라 덕에 진작에 잘 나가는 거 몰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결국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술이 떡이 된 채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동안 남편이 너무 미운 나머지 잔소리를 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은 남편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외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밤새 어디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새벽에 들어오는 게 말이나 돼?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냐고. 어머님도 한참 걱정하다가 가셨어. 남편은 비틀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만 만났다면 뭐 그렇게 유난이야? 술 좀 마시다 보니까 늦었지? 아니, 누굴 만났길래 연락도 안 되고 외박까지 해. 임용 준비하는 사람 맞아? 이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혹시 당신 나 무시하냐? 이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지만 제가 뭘 더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제 속만 타들어갔죠. 남편의 잦은 외출, 술자리, 그리고 저를 향한 무관심이 반복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 자기 앞날 챙기기도 바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어머니 말씀대로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술이 떡이 되어서 오거나 전화를 안 받고 외박까지 하고 들어오면 말을 안 해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 어쨌든 다행인 건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다행히 남편은 박사 논문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방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보답받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부터는 나도 남편 덕 좀 보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집안 살림하며 뒷바라지한 보람이 드디어 오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임용 이후 그래도 부부 사이는 예전보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던 데다 결혼 후부터 미뤄왔던 문제였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볼까? 벌써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잖아. 우리 친정 부모님도 소식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동안 당신 때문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걱정이 많으셨나 봐.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이? 글쎄, 내 생각엔 지금은 아니야. 나 학과 일도 많고 새로 적응해야 할 것도 많아서 정신없어. 그래도 준비만이라도 조금씩 하자. 아이는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잖아. 나중에 생각하자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어? 솔직히 나는 아이 없이 살아도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는데. 남편 말을 듣고 또 한 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그날 남편과 대화를 하며 저는 아이 문제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인생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잘나서 이룬 것처럼 여기며 제 존재를 안중에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고맙다 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할 일만 하며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고 저 혼자 일하고 집안일까지 떠맡으며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임용 후에는 예전보다 더 바빠져서 저랑은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한창 바쁘던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쉬운 병도 아니었고 유방암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들 덕을 보려나 싶었는데 병을 얻으신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의 병에 그다지 큰 상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의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간병비는 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니 좀 돌봐줘. 내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 도저히 어머니한테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거든. 대신 내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어머니 모실 테니 당신이 조금 편할 거야. 그럼 나 회사는 어쩌고? 지금 나도 당장 후임이 없어서 회사를 쉴 수도 없는데. 그리고 난 병간호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단 말이야. 당신이 회사를 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조퇴를 하든 휴가를 쓰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별 수 있어? 어쩌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엄마 도와줄 사람은 당신뿐인데.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가 어머니 병시중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나 간신히 들어간 학교에 잘리게 하고 싶어? 남편이 다행히 몇몇 의사 인맥을 동원해서 아는 교수가 있는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키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무사히 받으셨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뒤로는 병실에 장기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도 저를 부르더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있어서 내가 참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워낙 바쁘지 않니? 이럴 때는 며느리가 최고야. 아들보다는 며느리랑 얘기하면 마음도 편하고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나 좀 돌봐줘. 나는 솔직히 아들보다 너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소 저를 잘 대해주셨고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도와야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병간호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하루 2번씩 들락거리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던 날이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가끔 힘들어하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가 아니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우리 집안에는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진짜 복 받았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어머님 하시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도 마음 한편으로는 보람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병시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신경 쓰면서 병원까지 챙기려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어머님의 식사며 간호를 챙기고 퇴근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집안일도 쌓여 있고 회사 일도 바쁜데 그 와중에 어머니를 돌보는 일까지 더해지니 제 몸이 부서질 것 같았죠.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며 모든 걸 저에게 맡기고 오히려 어머니를 챙기는 저에게
고마움보다는 저에게 잘하고 있느냐며 확인하듯이 물어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을 옹호하며 저를 배신할 날이 올 줄은요.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셔야 했어요. 그동안 저는 늘 어머니를 챙기느라 병원을 들락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병실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 병상의 아주머니에게서요. 어머니의 병실에서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 병상 아주머니가 저에게 슬며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참 착하네. 어찌 그렇게 어머니를 잘 챙겨? 아이, 제가 시어머니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아들은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아가씨가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았어. 가만 보니 이 집 아들이 이 병원 의사인지 뭔지 웬 여자하고 종종 와서는 며느리처럼 굴더라니까.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아주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글쎄 그 의사랑 아들이 부부인 줄 알았지 뭐야.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여의사라니.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여의사는 남편 친구의 동창으로 남편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부처럼 보인다는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머니를 쏘아보며 정색하셨어요. 이보세요 아줌마.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어머니답지 않게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화제를 딴 데로 돌리셨지만 병실에서 돌아온 뒤 도저히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모른 척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있는 여자 의사, 당신 친구 동창 맞지? 근데 병실 옆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뭐, 무슨 말? 아니, 그 의사가 당신이랑 우리랑 너무 가까워 보여서 사람들이 부부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 나 완전 기분 나빴잖아. 근데 어머니도 당신 친구 그 의사라는 여자를 이미 아시는 눈치더라?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 어쩌다고? 당신 남의 말 듣고 지금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남의 말을 듣고 와서 따지고 그래? 저는 남편 반응이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차분히 얘기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화를 내? 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뿐이야. 당신이 이런 반응이면 내가 더 의심하게 되잖아. 설마 당신 그 여자 의사랑 무슨 이상한 관계라도 되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고 화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하지만 남편은 도둑이 재발절인 사람처럼 발끈하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됐어. 기왕 말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도 이제 지쳤다. 너처럼 잔소리 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이혼 얘기가 나와? 몰라서 물어? 나도 이제 처가덕 마누라덕 좀 보고 살고 싶어. 교수인 나한테 당신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의사 마누라둔 내 친구들 지금 건물이 몇 채인 줄 알아?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의사 친구랑 좀 최근에 가까워졌어. 당신 속이면 만나고 싶지 않고 우리 부부의 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당당히 바람 폈다고 하고 이혼까지 하자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올라갈 곳이 있는데 의사만으로 얻어봐라. 만나는 사람 레벨이 달라지는데.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 노력과 희생은 전부 무시당한 채 남편은 제게 날벼락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여의사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짐작은 가더군요.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주기 싫었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시모에게 먼저 이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대요. 제가 이렇게까지 병수발하고 살림하며 뒷바라지 했는데 어머니, 그이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말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면 어머니 말은 듣지 않겠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그이가 여자 만나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그때 병실에서 아줌마가 한 말이 정말이었나 보네? 어머니는 왜 알면서 저한테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며느리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거 다 입에 발린 소리였던 건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마치 연민이 담긴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아가. 네가 병수발하느라 고생 많았던 거 알아. 너 참 착한 애라는 것도 알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한테는 의사 마누라가 더 맞지 싶더라.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여자예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 여자는 상간녀라고요. 그럼 남편 뒷바라지한 저는 이 집안에서 뭐예요?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먼저 아니겠니? 내가 다른 건 해줄 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주면 대신에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줄 테니 이혼해줘라.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너 힘들었던 것만큼 액수는 쳐줄게. 가슴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할 소리인가 싶었죠. 내가 이 집안의 시집아, 남편 뒷바라지와 어머니 병시중까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의사 며느리가 아들 앞날을 위해 좋으니 이혼하라니요.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제 노력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이는 몰라도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좋아요. 위자료요? 대체 얼마나 챙겨주실 건데요? 저 많이 받고 싶은데 부르는 대로 주세요. 그럼 이혼할게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더니 그제야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위자료로 적당히 챙겨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따로 조금 더 보태줄게. 아들 문제는 이렇게라도 정리해야 한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 아들 위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사는 집도 제 앞으로 해주시고요. 남편 수중에 있는 현금이랑 위자료까지 전부 다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억대 금액인 건 아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혼할게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신 듯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얘 사는 집까지? 그건 너무 큰 요구 아니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요함을 돈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혼당하고 나갈 만큼 큰 대가를 치르시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병실을 나서며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결국 나를 내치는구나 싶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결국 시모에게 저는 아들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편놈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숙려기간도 겨우 한 달. 그간의 인연이 너무나 쉽게 정리되더군요. 어머니는 본인 투병을 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제가 아들과 이혼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을 서시던지 우리 친정 부모님은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시어머니는 의사 며느리 얻을 생각에 들떠 계시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의사 상간녀와 붙어먹은 덕분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다고 한 집과 억대 위자료, 그리고 남편놈이 저지른 상간녀와의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그쪽에서 합의를 원했거든요. 그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새로 시작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참 얄궂게도 이혼 후 짐을 정리하던 중 중요한 물건을 어머니 병실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마음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실로 가야 했어요. 그날 저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침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슬쩍 들여다보니 전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건 전 남편 놈의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꺼줘요. 내 인생에서 그만 이제 나가달라고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 재혼 못해요. 그 사람이 절대 엄마 병수 발언 못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저는 문 옆에서 잠시 지켜보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놈의 못된 말투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병실로 들어서자 저를 본 전 남편이 저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우린 이미 남남인데 뭔 얘기를 할 게 남아있다고. 나 엄마랑 얘기 중이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놓고 간 내 짐 가지러 왔어. 어머니 병실에 두고 온 게 있어서.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당신 어머니가 당신 의사 마누라 얻게 하겠다고 나랑 이혼까지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머니한테 인생에서 나가달라니 우습다. 남편은 당황하며 대꾸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왜 아들한테 저런 말을 들으시는지?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며 털어놓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못된 소리를 한 이유가 참 기가 찼습니다. 글쎄, 저 녀석 만나는 그 의사라는 아이가 내 평간호는 죽어도 못한다지 뭐냐. 가까운 데 사는 것도 싫대. 나 보기 싫다면서 병원에 오지도 않길래 한 소리 했더니 저놈은 나더러 꺼지라고 하는구나. 세상에, 내가 저한테 어찌했는데 자식이 엄마한테 이런 법이 있다니?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은 어머니에게 막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기대고 그래요? 이미 나 힘든 거 몰라요? 내가 재혼할 여자가 싫다잖아요. 엄마 아들을 결혼 2번 실패하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엄마한테 계속 휘둘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는 이번 결혼이 기회인데 엄마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전 시어머니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듣자 하니 정말 가관이다. 네가 사람이야? 나한테는 이혼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어머니한테는 인생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그게 인간으로서 할 소리냐? 그러자 전 남편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이 왜 참견이야? 우린 이미 남남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짐이나 가지고 가. 참견? 나 참견 안 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될 수 있나 해서 기가 막힌다. 병실 안의 싸늘해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전 남편 놈은 여전히 시모를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차가운 태도로 말하더군요. 어차피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도움될 일도 없잖아. 나랑 재혼할 사람이 엄마 싫다는데 어쩌냐고요. 엄마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나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돈 퍼부어 키웠더니 뭐라고? 그리고 순간 시모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전 남편 놈의 뺨을 팍 소리나게 날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엄마더러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해? 앞으로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고 전 남편 놈은 뺨을 맞은 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이런 요구를 해? 내가 널 위해 의사 며느리 보려고 내 손으로 그 착한 애를 내쳤어. 그런데 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두 모자의 싸움을 보는데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들을 못되게 키워서 어머니도 결국엔 절이 당하는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뺨을 맞은 뒤에도 반성의 기미는 없었어요. 오히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자기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도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재빨리 저의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서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꼴 좋다 싶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더군요. 그때는 억울했지만 이혼하길 잘했다는 확신이요. 저런 인간이랑 살았으면 내 인생만 더 망가졌겠구나 싶었네요. 어머니는 병실에서 혼자 남겨져 계셨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각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뭐 어머니도 아들 잘못 키운 덕을 톡톡히 보신 거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의 사건 이후로 전시모가 저를 찾아오더니 울면서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를 내칠 수 없어 집에 잠시 들였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야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설득할 테니까 너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예전처럼 잘해보자, 응?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몰라.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네 얼굴 보러 온 거니 내 부탁 좀 들어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했다. 내가 그땐 어리석어서 그랬어. 그 알량한 돈만 주고 우리 아들 인생을 바꾸려 했다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았어. 아들 잘못 키운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지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아들을 설득해서라도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게. 어머니, 설득이라뇨?
그럴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때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제가 뭘 보고 다시 남편 옆으로 돌아가겠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기 위해 그럴 이유는 없죠. 어머니가 더 잘 아실 텐데요. 아가, 내가 그땐 정말 잘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런 선택 안 했을 거야. 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제가 어머니 병수발하면서 희생할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다시 어머니랑 그 인간 때문에 상처받을 생각 없어요. 시모는 제 손을 붙잡으며 거의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아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도울게. 너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저는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대답했죠. 다시 뭐요? 어머니 병수발이라도 다시 하라는 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병수발할 며느리를 구하려면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저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다행히 그날 돌아간 어머니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 놈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야 뻔하죠. 이혼 과정에서 불륜녀가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자신이 교수로서의 위치를 지킬 거라며 뻔뻔하게 굴었지만 불륜 사실이 학교 내에까지 알려지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학교 측에서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통쾌했어요. 그리고 의사였던 상간녀도 그 이후로 병원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는지 병원 내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대요. 사실 그 소문이 커진 데에는 제가 상간녀 소장을 병원으로 날린 것도 한몫했어요. 뒤늦게나마 병원으로 소장을 보낸 덕분에 그녀가 처한 곤란한 상황이 더해진 거죠. 그쯤 되니 이제는 제 속벌이도 충분히 했다 싶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제 삶에 집중하며 행복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가 준 두둑한 위자료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씩 해보면서요. 시모와 전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지들끼리 알아서 살겠죠. 제가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될 이유도 의무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혼이 좋은 경험은 결코 아니고 가정 깨는 일을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거나 앞두신 분들께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이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때로는 나에 대한 학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혼이 내 행복을 되찾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라도 스스로를 지킬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의 이혼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기다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